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뉴스가 가득한 방송 아주TV 뉴스룸 준하연입니다. 1월 31일 수요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신년 기자회견을 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불러온 국정위기를 총선 승리로 극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당에는 잔류하되 공천 신청은 않겠다는 유승민 전 의원의 활용법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개혁신당 지도부가 세종시를 찾아 길거리 정책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국민이 직접 참여한 연금 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가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등록금 동결과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재정난이 길어지자 지방 사립대를 중심으로 등록금 인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정적 죽이기에 올인한 윤 정부가 국정위기를 불러왔다며 총선 승리로 이를 극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정적을 죽이기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이 민생, 전쟁, 저출생, 민주주의라는 4대 위기에 처했다면서 위기를 수습해야 할 정부가 위기를 만든 것이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민을 통합해야 할 대통령이 시대착오적인 이념 전쟁을 벌여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정치인 암살 테러까지 발생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이 대표는 죽임의 정치를 끝내고 살림의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출생 문제 해결책으로 출생 기본소득을 제안했고 필요하다면 보편 지원책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북한과 관련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민족의 통일 소망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있다며 윤 대통령 또한 전쟁 게임을 시도하는 것이라면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당에는 남아있되 공천은 신청하지 않겠다고 했죠. 이에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그를 활용할 방법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당내 비주류로 줄곧 윤석열 정부와 당 지도부에 쓴소리를 해왔지만 당에 남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총선을 위해 그를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섭니다. 특히 대권 주자급 인사로서 수도권 거주자 등의 지지층을 넓히기 좋다는 점에서 그의 수도권 역할론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활용법을 놓고는 수도권 선대위원장을 맡아 바람몰이하는 방안, 민주당 5선 안민석 의원 지역구인 경기도 오산에 자객 출마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법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산 출마의 경우 야권의 상징적인 인물인 안 의원과 유 전 의원이 붙는다면 수도권 선거판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기대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유 전 의원은 정부에 날을 세워와서 쉽게 움직이진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접 설득하면 태도를 바꿀 수도 있을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다만 그가 자신에 대한 총선 역할론을 받아들일지를 두고는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개혁신당 지도부가 오늘 세종시를 찾았는데요. 출근길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길거리 정책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개혁신당 지도부는 오늘 오전 세종시를 찾은 뒤 교차로에서 화물차를 개조한 연단 위에 올라 세종시 맞춤형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금 세종시에 필요한 것은 수도권에 남은 정부 부처의 이전이라며 신속한 이전을 위해 당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 그는 세금이 들어가는 일자리는 첨단형 일자리여야 한다고 본다며 세종시를 미국 워싱턴 DC처럼 만들겠다는 포부를 내비쳤습니다. 한편 양향자 원내대표는 세종은 한국의 중심이 될 거라며 아직 인프라가 부족하지만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할 수 있게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천하람 최고위원은 세종이 정책의 중심지이자 행정 수도여서 처음 찾게 됐다며 세종 시민들의 많은 공감과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지도부는 오후에 광주로 이동해 광주 송정역 등지에서 정책 홍보를 이어간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이 직접 참여한 연금 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가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오늘 국회의원회관에서 출범식을 열고 위원 구성과 운영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위원장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의 김상균 명예교수가 맡았으며 국회 연금특위의 여야 간사인 유경준, 김성주 의원 등이 위원으로 활동합니다. 공론화위는 앞으로 국민 여론조사를 2차례 진행해 국회 연금특위에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특히 공론화위는 보험료율 같은 모수 개혁안과 연금 관련 구조 개혁안을 모두 의제로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총선 직후 공론화위가 최종 보고서를 내면 연금특위는 이를 바탕으로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여야 합의안을 도출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여야가 그동안 연금개혁에 대해 온도차를 보여왔고 총선 직후에 관련 논의를 진행해야 하는 만큼 의견 타협안을 도출하기는 어려울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대학의 등록금 동결 기조와 학생 수 감소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죠. 재정난이 계속되자 대학들이 지방 사립대를 중심으로 잇따라 등록금을 올리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사립대 일부는 최근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2024년도 1학기 등록금을 법정 한도 안에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최근 고물가로 대학 등록금 법정 한도가 높아지면서 등록금을 올리려는 대학과 이를 막으려는 교육부 간 줄다리기가 심해질 거란 관측입니다. 부산 영산대는 평균 등록금을 5.15% 이하로 올리는 방안을 이번 달 초 가결했으며 대구 계명대도 올해 학부 등록금을 4.9%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충원에 어려움을 겪자 정부의 재정 지원을 포기하고 차라리 등록금을 올리겠다며 계산기를 두드리는 모양새입니다. 다만 대부분 대학은 아직 등록금을 동결하는 추세입니다. 등록금을 올리면 각종 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에서 점수가 깎이고 정부도 자제를 촉구하는 상황이라 당분간은 이런 기조가 더 우세할 것으로 점쳐집니다. 배우 이선균 씨가 연루된 마약 사건으로 한 재벌가 3세도 조사를 받았는데요. 그가 형사 입건되면서 피의자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유흥주점 실장인 B씨의 제보로 마약 관련 내사를 받아온 A씨가 형사 입건돼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됐습니다. A씨는 과거에도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가 유예 기간에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간이시약 검사 등으로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자신이 재벌 3세라고 속여 수십억 대의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 씨 기억하시죠? 검찰이 오늘 그에게 징역 15년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기와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씨에게 15년의 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씨가 범행 전부를 자백했지만 피해 복구 가능성이 희박해 엄벌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 씨는 최후 진술에서 자신이 죽어 마땅하다고도 생각했다면서 끝까지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설을 앞두고 선물용 식품이나 화장품, 의약외품 관련 온라인 광고 많이 보실 텐데요. 허위 광고가 많으니 주의해달라고 식약처가 당부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 선물용 식품과 화장품, 의약외품 관련 온라인 광고들 가운데 158건의 위법 사항이 확인됐다고 오늘 전했습니다. 이 가운데 60건은 식품 광고, 32건은 기능성 화장품 광고, 66건은 치아 미백제 등 의약외품 광고였습니다. 특히 일반 식품을 면역력 강화 등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한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총 47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사흘째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많은 지역 하늘이 잿빛이었는데요. 탁한 공기 때문에 마음 편히 숨쉬기 어려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낮 수도권과 충청, 대구와 경북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였고요. 세종과 충남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서 종일 공기가 탁했습니다. 오늘 밤에는 광주 지역 나쁨 수준, 수도권 매우 나쁨 수준까지 먼지 농도가 오르니까요. 나오실 때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전반적으로 올라 온화했는데요. 서울의 낮 기온이 9도를 나타냈고 강원도 고성은 10도, 울진은 13도 보이면서 어제보다 각각 6도 정도 높았습니다. 당분간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절기 입춘인 일요일에는 낮 기온이 9도까지 오르겠고요. 지난해 기온을 크게 웃돌면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수요일 아주TV 뉴스룸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